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정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영화 배우는 이자웅이라는 배우고요. 1959년 12월 19일 홍콩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회사원이었는지 공무원인지 그런 직장 생활을 잠깐 했다가 1982년도에 TVB 방송사 연기 준비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거의 18살쯤 되거든요. 아니면 19? 그리고 곧바로 방송사에 들어와서 연기 훈련반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19이나 20살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자웅은 23살에 들어왔으니까 한 4,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이제 자기가 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무명 생활이 좀 있었겠죠. 한 3년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이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서극 감독의 눈에 들어서 서극 감독이 영화의 그 제작이나 감독을 맡았던 영화의 단골로 주조연급으로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알려진 그의 얼굴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아마 영문색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1985년도에 그게 촬영을 했고 그 홍콩에서 그러니까 그 상영을 했었고 1986년도에는 한국에서 아마 상영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영웅문색으로 인해서 이 이자웅이라는 인물이 좀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악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영화 초반에는 매우 여리고 의료부단하고 착한 좀 선한 그런 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룡의 그 부하로 나오는데 미조집회단의 아주 그 뭐죠? 쫄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러다가 무슨 정룡이랑 그 자기네 그 조직원들이랑 대만에 이제 거래하다 가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정룡은 구속이 되고 징역살이를 좀 오래 하게 되고, 이자웅은 정룡 덕분에 거기서 도망을 나와서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위조집회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중간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보수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자기 보수를 배신을 하고 자기가 이제 보수가 되고 좀 그러니까 흑화라고 하죠. 악당이 됩니다. 악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정룡이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손을 씻고 택시 운전 기사가 돼요. 그리고 주윤발은 그 정룡 때문에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다가 사고로 딸뚝발이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직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세차장에서 그 차들 세차해주고 뭐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좀 어렵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한 구석에서 자고 밥도 먹고 이러는데 이자웅은 그저 되게 무시합니다. 막 깔고 뭐 때리지는 않지만 뭐 되게 조금 무시하고 돈도 막 던져요 막. 하지만 이제 그 지원받은 다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이자웅한테 그냥 좀 비굴하게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사는데 정룡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자웅이 그래서 정룡을 자기 팀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정룡은 이제 자기는 손을 씻었기 때문에 싫다,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자웅이 이 형이 내 말을 안 듣네? 아이씨 이러면서 이제 자꾸 그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정룡이 못 이겨서 이제 들어오게. 하지만 그게 이제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주윤발과 정룡과 또 그의 동생녀고 나온 장국영이랑 이렇게 크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자웅이 이제 주윤발을 쏴 죽이고 정룡이 이제 이자웅을 쏴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이자웅이 이제 죽을 때, 총 맞아 죽을 때 그 검은 양복에다가 그 롱코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에 흰색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야?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옷을 입고 그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악역이었지만 좀 멋있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왔던 그의 출연작들을 보면 그렇게 인상에 깊은 영화가 없더라고요. 영혼문색보다는 그렇게 뭐 좋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본 그의 출연작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영혼문색이라는 영화도 처음 보고 이 배우 괜찮네? 그리고 이 배우 출연한 영화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홍콩 영화들은 거의 액션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만 비디오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 영화가 대행동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성시 특경이라는 그 홍콩에서는 이렇게 홍콩이나 중국어권에서는 성시 특경이라는 제목이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대행동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 안 나와요. 나왔으면 이제 왕조연이 이제 그게 아마 그 한 사람만 좀 유명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영화가 1988년도작이고요. 두기봉 감독이고 서극 감독이 제작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대행동이라는 영화. 근데 이 영화에서 왕조연도 그렇게 비중 있는 배역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조연급도 아니고 단역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간호사였고요. 황연몽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 이자웅하고 같이 그 강력대 형사 중에 마지막 아주 신입
경찰로 나와요. 그 황연몽이라는 배우가. 그 배우랑 그러니까 연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필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비중이 없어요. 근데 왕조연이라는 배우가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신인 때 찍은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근데 천년요원이라는 영화 나온 다음에 찍은 영화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한다고?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아무튼 왕조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자웅이라는 배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자웅 배우만 얘기를 할게요. 이 영화에서는 그 이자웅이라는 배우가 강력계 형사 반장 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두세 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그 언더커버도 잠깐 어느 조직에 들어갑니다. 잔입을 하죠. 그러다가 걸려서 죽음을 당해요. 되게 심한 구타와 막 그러다가 나중에 불에 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계 형사들 자기네들 그 동료를 잃었으니까 되게 슬퍼하고 그거에 복수심이 이제 엄청 상승하게 게 돼요. 근데 거기서 제일 나쁜 그러니까 그 영화의 악역으로 나온 사람 주광이거든요. 이 주광이라는 배우가 이 배우 그 조직의 우두머리였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자웅이 이제 그 사람을 잡고자 막 또 복수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자웅도 오래전에 이제 자기가 그 형사 생활을 하다가 잠깐 언더커버를 해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잔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걸리게 됐는지 아니면 아마 걸렸나 봐요. 그래서 엄청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송곳 기계로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손 여기다가 이렇게 뚫어져 있고 막 이런 고문을 당합니다. 이자웅이라는 배우가.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영화의 장면도 나오고 좀 그 영화가 좀 잔인하긴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사실. 근데 그 영화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안 보시는 걸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비추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 취향에는 좀 맞았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영화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완령옥. 그러니까 1920년대에 되게 여성 스타, 영화 배우로 되게 유명했던 루안닝이 완령옥이라는 그 주인공 일대기를 그린 강금봉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인데 1991년도 영화에서 완영옥의 그 제작사 그리고 영화사 배우 영화 배우들 소속사라고 하죠. 그런 그 사장이었던 연민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양과희, 뭐 장만옥, 장만옥이 왕영옥 역을 맡아요. 그리고 양과희가 거기서 이제 최초생이라고 이제 그 완용옥의
연인이자 감독 역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진한이라는 배우가 완용옥의 또 뭐 연인,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여러 명의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엄청 좀 많이 나와서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큰 기억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무슨 역으로 나왔는지는 아는데 무슨 연기를 했는지도 제가 기억을 못 해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아무튼 그런 영화에 출연을 했고, 저는 근데 그 영화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도 좀 괜찮았다. 그 다음에 뭐 객도추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허하나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인데, 여기에 장만옥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장만옥의 아버지 역으로 이제 조연급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그 영화에 나왔다. 그리고 뭐 동방부패 1이었는지 2였는지 2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임청아의 그 부하로 나왔는데 아주 잠깐 나와요. 1번 무슨 무사역인데 그 임청아 왕조연도 거기 출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화가 이것도 이제 서극 감독의 영화인데요. 천년유언 2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이 배우가 나왔었나? 근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천년유언 2인지 3인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3였는지 제가 지금 헷갈려요, 사실. 근데 그 영화에도 잠깐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무슨 2입니다. 맞아요. 2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장국영, 왕조연, 장하구, 이가연, 우마, 그 다음에 이자웅 이렇게 출연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 아주 잠깐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2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자웅이라는 배우는 글쎄요 아직까지 활동은 해요. 근데 제가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와 대행동이라는 영화 볼 때만 해도 되게 멋있게 봤고 좋게 봤거든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개성 있는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좋게 봤어요. 한편 영화 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걸 까먹었네요. 자, 첩헐가도. 그거는 이제 오우섬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 서극 감독이 제작을 맡았었고요. 양조위, 장하구, 임달화, 원걸형 이렇게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 이 영화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오우섬 감독이 원래 베트남 출신이래요. 서극 감독도 거기 베트남 출신이고요. 근데 그 베트남의 그 오우섬 감독이 어렸을 때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홍콩의 한 좀 가난한 빈민가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새 청년들이 되게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양조위, 이자웅, 장하고는 같은 중마고입니다. 세 친구야 되게. 근데 빈린가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 친구들이 셋이서 되게 중마고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이제 각자 이제 자기네 생활도 하면서 우정은 계속 이어지는데 각자 이제 또 그 성격들이 다 달라요. 누구죠? 그 양조위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양조위인데 이 양조위 같은 경우는 되게 침착하고 조금 좀 뭐라 그러지? 좀 선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장하구 같은 경우는 좀 말썽꾸러기. 그 다음에 이자웅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좀 양조위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되게 욕심이 많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야 그러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무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가난한 걸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 그런 욕심을 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사고로 장하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또 거기 일에 또 연루가 돼요. 세 명 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홍콩 자기네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나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요. 베트남에서 이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여유로워져서 홍콩으로 건너오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론. 근데 이제 홍콩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셋이서. 근데 이자웅이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베트남에서 우연히 금을 얻습니다. 되게 큰 박스에 가득 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 금을 가득 담은 박스를 들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뭐 고향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 세 친구가 이 금 한 박스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재웅한테 이 금 한 박스 포기하자. 버리고 가자. 우리가 살아야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막 싸움이 납니다. 서로 막 곤통을 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재웅이 끝까지 그 욕심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웅이 선을 넘었죠. 장하구의 머리에다가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박스 그 금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가요. 그래서 양조위는 그 여정에서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겨우겨우 이어나게 돼서 장하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장하구는 이자웅에 의해서 정신 이상자 킬러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총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었나 봐요. 아마 빼면 아마
죽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총알이 평생 여기에 머릿속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머리 아프고 두통 너무 힘들어 하다가 살인 청부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마약을 사가지고 그 마약을 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희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하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요. 친구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장하구가 말은 못하지만 그 양주희가 들고 있던 총을 자기 가슴에 딱 갖다 대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장하구가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네가 내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그냥 쏴서 편하게 보내다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조위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 이자웅을 찾아가죠. 용서할 수 없는 그 친구. 딱 찾아가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금을 가득 찬 한 박스를 끝까지 들고 홍콩으로 와서 거기서 아주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그 딸과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뭐 거기 후계자가 되고 뭐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 양조위가 절대 너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둘이 싸우고 엄청 싸우다가 양조위가 그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끝나요. 저는 되게 글쎄요. 영웅문색과 첩혈가두 중에 무슨 영화가 좋았냐, 뭐가 더 걸작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첩혈가두입니다. 그럴 정도는 저는 첩혈가두 팬이에요. 근데 감독은 똑같아요. 영웅문 오우상 감독 작품이고요. 서극 감독이 제작을 맡았던 두 영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첩혈가두 한번 보시자. 되게 저는 좋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대장부 일기라는 주윤발, 왕조연, 엽청문이랑 같이 나왔던 또 코믹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런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영화들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고 그냥 그렇게 이런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다는 걸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다른 배우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